대한의사협회가 지역의사제 도입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친 가운데 김원희 국회의원이 정면 반박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역의사제 위헌성 여부에 대해 전원일치로 각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공영체제로 바뀔 전망입니다. 운수업체 측이 노선권 감정평가액을 수용하고 부채를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병원성 AI가 전국적인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산란계 농장 위주로 발생하면서 닭고기와 달걀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순천 풍력발전 허가가 부적절하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순천시가 조례를 어기고 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지역의사제 도입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지역의사제 위헌성 여부와 법률적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앞서 헌법재판소가 공중보건위의 복무기간을 현역병보다 현저히 길게 정한 법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을 처리할 때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재판부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이 길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공중보건의를 선택했다는 점과 복무기간 변경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관련 법은 지역 선발 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면허를 취득하면 10년 동안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점이 명시됐습니다. 순천시가 조례상 시설 허가를 할 수 없는 부지에 개발 신청을 받고 허가를 내줘 혼란을 초래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습니다. 순천 바랑산 풍력발전 조성사업 감사 결과 순천시가 허가한 풍력발전 부지는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풍력발전 시설 허가가 불가능한 부지로 확인됐습니다. 순천시 조례의 풍력발전 시설은 축사로부터 2,000m 이내에 있지 않아야 하고 발전시설 경사도는 15도 미만이어야 하지만 해당 부지는 기준에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조례에 저촉되므로 불허가 처분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양시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차량 증차를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지난 18일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운수업체에 대한 경영진단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노선 개편안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황금지구에서 중마동 신규 노선과 광양읍 서희, 흥안 에르가 노선 경유, 중마동 순환버스 확장 등 6가지 안이 담겼습니다. 광양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시내버스 11대를 증차하고 노선 개편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목포시가 시내버스를 공영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내버스 노선권을 사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는데요. 버스 업체 측이 공론화위원회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받은 노선권 추정액 210억에 대해 적극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시내버스 공영화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누적된 적자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버스 운행을 중단했던 이한철 태원유진 대표. 최근 공론화위원회가 감정평가를 거쳐 산정한 노선권 가치 210억 원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금액이지만 시민들의 공익을 우선 추구하겠다는 겁니다. 하루빨리 시내버스 사업을 목포시에 안전하게 양도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해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공인 감정평가 기관들의 평가 결과를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대표는 버스 노선권 매각 대금으로 임직원 360여 명의 퇴직금과 은행 부채 등을 갚는 데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부터 도입한 비상경영체제는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시내버스 종사원들의 고용 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포시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버스 운영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차고지나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더라도 자신을 비롯한 가족은 절대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목포시의 시내버스 신규 사업자 모집에
저나 저희 가족 그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다만 목포시가 시내버스 공용화를 도입하거나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더라도 기존 차고지와 100여 대가 넘는 시내버스를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지 않은 상황. 목포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내버스 노선권 개편과 준공영제 여부 등을 긴밀하게 논의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이달 초 전남 고흥의 한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뒤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산란계 농장 위주로 발생하면서 닭고기 가격과 달걀값 불안 요인은 커지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전남 고흥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올겨울 처음으로 고병원성 AI가 발견됐습니다. 이어 전북과 충남에서도 감염 사례가 속출하더니 20일 기준 확진 사례가 모두 2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감염 농가 대부분이 달걀을 생산하는 산란계 농장이라는 점. 닭고기와 달걀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은 혹시라도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까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요즘에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인종 제한도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발주량에 비해서 물량이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 거의 한 50%, 60%밖에 출고가 안 되고 있고 적은 날은 아예 출고가 안 되고 있는 날도 있어요. 산란계 중심으로 AI가 확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달걀값 인상. 실제로 지난 2016년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산란계 36%가 매물 처분되면서 달걀 한 판에 10,000원이 넘는 가격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5년 평균 가격을 보더라도 달걀과 닭고기 가격은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8일 특란 30개 한 판당 소매 가격은 6,015원으로 최근 5년 12월 중순 평균 가격에 비해 4%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6개 1kg 기준 닭고기 소매 가격은 5,720원으로 10% 올랐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물가 상승에 고병원성 AI까지 겹치면서 지갑 열기가 부담이 된다고 말합니다. 가뜩이나 물가가 올라가는 편인데 또 AI 때문에 또 이런 닭고기나 계란들이 올라가면 좀 더 서민들은 더 힘들죠. 현재까지 매물 처분된 가금류는 260만 마리. 이 가운데 산란계는 170만 마리가 넘습니다. 정부는 가금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신선란 67톤을 수입하고 낮은 관세를 부과해 닭고기 3만 톤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계란 가공품 할당 관세를 통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좀 공급을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닭고기는 1월 중에 이제 유경 종란 수입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고 지난 2016년 달걀 파동을 불러온 고병원성 AI. 서민들은 가뜩이나 고물가 시대에 달걀과 닭고기 가격이 또다시 상승하는 건 아닐까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옆 쓰레기 소각장 추진 반대 시민운동본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무효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9일 광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 지침인 입지선정 계획부터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최적 후보지 선정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순천시가 입지 선정을 할 때 각 입지 후보지별 대기질, 악취 등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았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 전에 발표된 최적 후보지 선정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에 암모니아를 활용해 친환경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 새롭게 구축됩니다. 여수시는 20일 주식회사 보엠 ENS와 금호 석유화학 등과 7,5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각각 맺고 이산화탄소 가스 포집 설비와 저장 시설을 오는 2026년까지 구축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투자 협약으로 지역에 2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광양시가 차고지회 밤샘 주차 단속구역에 주차된 사업용 여객 화물자동차 계도에 나섭니다. 대상 구간은 교통사고 발생 위험 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 중마동 홈플러스, 해수 사우나 등 도로입니다. 광양시는 계도장 발부 차량 소유자에게 밤샘 주차 금지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적발 차량에 대한 자료를 누적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목포시의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실적이 시행한 지 약 1년 만에 3,000건을 기록했습니다. 목포시는 12월 14일을 기해 고향사랑 기부 3,000건을 달성한 만큼 앞으로는 기부자가 더 만족할 수 있도록 답례품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목포에서는 가수 남진과 박지현, 국악인 박예리와 파핀 현준 등 여러 충향 인사들의 참여가 이어졌습니다.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충남 태안군 마도해역에서 고려시대 유물 500여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발굴조사에서는 고려시대 선체 조각과 조각품, 청자 접시 등 500여 점의 유물이 나왔습니다. 선체 조각은 길이 115cm, 너비 31.5cm, 높이 15cm로 11세기에서 12세기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안 마도해역은 예로부터 해난 사고가 잦았던 곳으로 조선 태조부터 세조까지 약 60여 년 동안 200척에 달하는 선박이 침몰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수시 뷰티 스파 웰리스 관광 거점화 사업이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여수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3차 중앙투자심사에 뷰티 스파 웰리스 관광 거점화 사업이 통과돼 국비와 도비를 합친 13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백야대교 주변 국도 77호선 일원 유휴부지에 특산물 판매 시설과 관광 안내소 등을 갖춘 해양 웰리스 센터를 오는 2027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순천 가곡동 대광 로제비앙 리버팰리스 단지 안에 공립 어린이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727세대 규모의 신축 공동주택인 대광 로제비앙 리버팰리스 안에 운영되는 어린이집은 310제곱미터 면적에 정원 50명으로 운영됩니다. 순천시는 시행사와 어린이집 설치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친환경 자재를 이용한 리모델링과 각종 기자재, 교재 교구 구입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부터 17일까지 여수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3 한중일 e스포츠 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 80여 명의 국가대표 선수단들이 참가해 리그 오브 레전드와 배틀그라운드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를 치렀으며 종합 우승은 일본이 차지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대회 유치 성과를 토대로 e스포츠 페스티벌 개최와 시민 대상 e스포츠 교육 등을 추진하며 관련 산업 활성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이 2024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에서 혁신경영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박 시장은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조성,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K디지털 플랫폼 공모 사업 등 청년 중심의 4차 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은 급변하는 시대 환경과 무한 경쟁 속에서 혁신적인 리더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고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2023년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은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 행정, 사회문화 확립에 기여한 정치인과 공직자를 선정해 한국 반부패 정책학회에서 수여하는 상입니다. 노 시장은 민선사기 시장직을 시작할 때 10계명 중 첫 번째를 청렴하면 탈이 없다로 정할 만큼 청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